안녕하세요. 무학TV의 송무학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는 차가버섯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차가버섯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 보면 차가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오랫동안 우려 먹어라, 그동안 가루에 타서 먹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그동안 차가버섯 먹는 방법에 대해서 워낙 많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인 근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말 차가버섯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것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차가버섯과 우리나라 차가버섯의 차이점,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가버섯에 대해서 나눠드린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차가버섯이 어떤 버섯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차가버섯입니다. 러시아산 차가버섯이 아니고 이것은 국산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물퉁물퉁한 검은색이고 속은 연한 갈색입니다. 겉만 보면 마치 아스팔트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1000m 이상 고산 자작나무에서 차가버섯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차가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좋으며 면역력을 단순히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과잉인 경우에는 면역력을 낮추는 조절 기능도 합니다. 또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간 기능에도 도움을 주는 등 차가버섯은 다방면에 효과가 좋은 버섯입니다. 차가버섯 효능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든 많으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른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차가버섯은 러시아산이 좋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한편으로 맞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차가버섯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차가버섯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온 일입니다. 러시아 차가버섯 세슘이라고 검색을 넣어 검색해보면 오래전부터 관련 기사가 아주 많습니다. 매년 여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공 제품에서는 원덩어리보다 더 많은 세슘이 검출되고 합니다.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점은 차가버섯은 다른 버섯과는 달리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집되고 수집되고 유통되는 과정이 긴 수입버섯은 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차가버섯이 자라는 조건이 좋은 곳에서 많이 채취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버섯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산 차가버섯은 방사능 오염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점은 채취되는 양이 워낙 작아서 귀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차가버섯은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 1000m 이상 높은 고지대 자작나무에서 희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입 차가버섯과 우리나라 차가버섯의 구별은 국산 차가버섯은 짙은 검은색 울퉁불퉁한 겉부분이 잘 남아있고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색의 자작나무 껍질이 일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수입 차가버섯은 건조시킨 상태로 보관하고 판매합니다. 검은색 울퉁불퉁한 겉표면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고 색깔은 짙은 갈색을 띱니다. 사각형 모양 작은 조각으로 잘라져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루 제품,
추출 분말 제품은 모두 수입 차가버섯을 가공한 것들입니다. 그럼 차가버섯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차가버섯 먹는 방법은 전부 잘못된 정보입니다. 차가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오랫동안 우려서 그 물을 마셔라, 차가버섯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셔라 하는 것은 모두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은 전부 틀린 것입니다. 차가버섯 덩어리를 곱게 갈아 놓은 가루 제품을 물에 그냥 타 먹으면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단 차가버섯을 끓여서 물은 증발시키고 유효 성분만 모아놓은 추출 분말의 경우는 물에 바로 타서 드실 수 있지만 그러한 제품은 전부 수입 차가버섯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차가버섯은 반드시 끓여서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차가버섯을 끓이면 베타글루칸이 파괴된다, 또 효소가 파괴된다 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베타글루칸은 끓인다고 파괴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다당체인데요.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차가버섯뿐만 아니라 상황버섯이나 연기버섯이나 다른 버섯에서도 공통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베타글루칸인데 베타글루칸이 끓여서 파괴된다고 하면 다른 버섯도 절대 끓여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른 버섯은 다 끓여 먹으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버섯의 효능을 실험할 때에도 열수 추출, 그러니까 끓여서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물론 알코올 추출법 등 다른 방법으로 추출하기도 하지만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주로 끓여서 추출한 열수 추출물일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효소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끓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효소는 생물의 특정 과정에 작용하여 촉매작용, 또 촉진작용, 조절작용 등을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 작용만 하고 단백질 합성 효소는 단백질 합성 작용만 합니다.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 역할에 1대1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항암 작용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효소도 있지만 그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돼야 하는 효소입니다. 버섯을 먹어서 항산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항산화 효소를 외부에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섯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 내부에서 생성돼야 하는 항산화 효소와 외부에서 섭취 가능한 항산화 물질과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섯에 있는 항산화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버섯을 끓여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를 바로 증명해주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차가버섯을 어떻게 끓이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여러 다른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한 것인데요. 그 연구 논문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 발표한 추출 조건에 따른 차가버섯 생리활성 및 면역활성 다당이라는 논문을 보면 항산화 성분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은 물을 121도씨에서 가압 추출했을 때 우수했고 장관 면역 활성은 물을 90도씨 이상으로 끓였을 때 가장 우수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진이 2009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차가버섯 추출물 항암 활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차가버섯에 물 10배를 넣고 90도씨에서 2시간 2번 우려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나왔습니다.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진이 2007년 발표한 차가버섯 무추출물의 추출 온도에 따른 효능 비교 연구를 보면 간암세포 증식 억제는 전탕에 즉 끓인 것이 50도씨 저온 침출액보다 간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높았습니다. 주식회사 네스코와 인제대학이 공동 연구한 자료에는 차가버섯 건조분말을 80도씨에서 8시간 추출한 것을 1차 추출한 것을 100도씨에서 8시간 다시 추출한 것을 2차 추출한 것을 120도씨에서 8시간 더 추출한 것을 3차로 하여 실험한 결과
항산화력이나 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3초로 갈수록 높게 나왔습니다. 차가버섯의 노란색 부분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역시 아닙니다. 폴리페놀 함량이 검은색 부분에서 더 높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연구 결과들을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차가버섯을 끓이면 가장 효과적으로 끓이는 것인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둔 버섯을 밖에 꺼내서 1시간 정도 놔둔 뒤 100g 정도를 꿀과 망치를 이용해 쪼갭니다. 쪼갠 버섯 덩어리 표면에 묻어있는 나무 껍질은 전지가위를 이용해 잘라내고 먼지나 이물질은 부드러운 솔로 털어준 후 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게 자른 버섯 100g에 생수 큰 것 2리터를 붓고 서너 시간 이상 끓여줍니다. 오래 끓일수록 좋습니다. 재탕을 할 수 있으며 재탕 후 남은 버섯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음번에 재탕한 다른 버섯 100g과 합쳐서 즉 재탕한 버섯 200g에 생수 2리터를 붓고 상탕하셔도 됩니다. 차가버섯 분말도 같은 방법으로 끓여서 드십니다. 이렇게 끓인 차가버섯 물을 공복에 하루 서너 잔 드시면 좋습니다. 차가버섯 끓인 물은 짙은 검은색입니다. 진하게 끓인 차가버섯 물 맛은 약간 쓴맛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입니다. 그리고 차가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유분 함량이 높아서 독특한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차가버섯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국산 차가버섯을 끓여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무학TV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